안녕하세요. 이번 2강에 다룰 내용은 치매 환자를 위한 음악치료 첫 번째 시간으로 치매 환자의 특성과 치매 환자에 대한 음악치료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치매 환자의 특성에 앞서서 우리나라 치매 환자에 대한 분포를 보면 조사 기간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분당 서울대병원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치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가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치매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치매 환자 특성을 보면 단기 기억력 저하. 치매 환자는 옛날 과거의 기억을 잘 하고 있지만 최근 기억을 잘 못하는 단기 기억력 저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 능력 저하가 나타나 어순에 맞지 않게 횡설수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장소에 대한 인지를 못하여 진압력 저하, 판단력 저하, 작업 능력 저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강박증이나 망상, 쉽게 화를 내는 등의 성격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런 치매 증상은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의 특성입니다. 다음은 혈관성 치매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억력 장애. 이거는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뇌 손상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기억력 장애가 됩니다. 진압력 장애, 그리고 사고, 주의, 판단, 분석 능력 장애가 오게 되고 인지나 정서, 행동, 사회성 영역에서 장애가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알츠하이머와 비슷하지만 알츠하이머는 공통적인 장애로 나타나고 혈관성 치매는 뇌 손상 부위에 따라 장애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단면을 설명한 그림인데요. 좌측은 건강한 사람의 뇌의 모습이고 우측은 알츠하이머의 뇌의 모습입니다. 일반 뇌의 크기가 건강한 사람 비해 굉장히 알츠하이머에 걸린 뇌가 작아져 있고요. 또 뇌 안에는 뇌실이라는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이 확장되어 있고 특히 기억을 생성하는 회마 부위가 현저히 줄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치매란 대뇌 신경세포 손상 등으로 인지, 행동, 정서 기능 등이 지속적으로 본질적으로 상실되는 병을 말합니다. 또한 일반 정신지체와 다른 점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특히 노인에게 발생한다는 점이 있죠. 따라서 기억력과 언어, 행동 등의 장애를 나타내며 사고, 판단 능력과 같은 지적 능력의 소실을 나타내는 증상을 말합니다. 치매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대뇌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뇌는 좌우 대칭으로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반구라고 부르기도 하죠. 대뇌의 자반구 그림을 보면 크게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 전두엽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머리 윗부분을 두정엽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감각과 공간 인식을 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후두엽, 머리 위쪽 분홍색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시각 정보를 인지하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측면 아래의 녹색 부분, 그 부분을 측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치매와 관련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청각, 언어, 감정 기억 등을 담당하는 기능이 됩니다. 네 번째, 머리 앞쪽 부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입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나 판단,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CEO 역할을 한다 해서 명령하고 계획하는 역할까지도 하죠. 특히 전두엽에는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언어를 생성하고 말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되면 말은 이해는 잘하지만 말을 표현을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두엽에서는 언어 중추인 또 하나의 베르니케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어를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 베르니케가 손상이 되면 말은 표현을 잘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치매는 전두엽이나 측두엽,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신경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뇌 변형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대뇌 변형계에는 측두엽 안쪽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 있는 편도체, 해마, 대상회 등이 해당이 됩니다. 변형계는 치매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 감정, 기억 등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해마에서만 기억이 저장된다고 연구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최근 연구에서는 해마의 전두엽 등 대뇌 곳곳에서 분산이 되어 기억을 저장되어 있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를 신경학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 치료도 인지 영역, 행동 영역, 정서 영역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인지와 행동, 정서는 각각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먼저 인지 영역에서의 음악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지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음악 치료 적용을 말하는 건데요.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는 인지 능력과 굉장히 유효한 상관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노화에 진행이 되면 신경세포가 상실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위축이 되며 따라서 전두엽에 있는 피질 용적이 크게 감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인들이 쉽게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 전두엽에 있는 피질 용적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지장애는 기억과 언어 등의 장애를 보이게 되는데요. 인지장애로 인해 저하된 기능들을 자극시키고 학습시키는 것은 뇌 활성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뇌를 자극시키기 위한 인지 영역을 다루는 음악 치료는 주로 노래 부르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기는 현실 인식, 장단기 기억 및 회상, 집중력, 발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고요. 특히 친숙한 노래는 음악적 기억 및 연관되는 기분을 통해 기억과 관련된 기능을 개선하는 데 깊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회상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연관을 시켜 기억과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뜻도 되겠죠. 또한 가사가 있는 노래는 치매 노인의 발음이나 호흡을 자극하기 때문에 언어 기능에 효과적입니다. 인지 기능이 낮은 치매 노인에게도
음악적 능력은 계속 남아있어 음악에 반응하고 음악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악기 기술의 습득은 어려움이 있으나 과거에 들었던 음악은 대부분 기억하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음악의 요소 중 리듬은 전두엽의 인지의 기능을 강화시키므로 작업 기능, 주의력과 같은 인지 활동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주의력과 단기 기억력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리듬은 우리 뇌에서 자동적으로 운동신경을 연결시켜 여러 가지 기능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저절로 우리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효과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동 영역에서의 음악치료 적용인데요. 치매 노인은 공격성, 간호를 저항하고 배회, 돌아다니는 행동 장애를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 장애는 개인 차이가 있으며 개개인의 내적, 요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영역을 다루는 음악 치료는 이완 음악 사용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완 음악이란 음악 구조가 느리고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하여 반복적인 선율로 이루어진 음악을 말합니다. 이때 이렇게 이완된 음악을 듣게 되면 우리 신경은 부교감 신경이 작동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차분해지고 마음이 안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회하는 행동하는 치매 노인에게는 이런 이완 음악을 사용하는 게 좋고, 또한 노래를 부를 때 행진곡으로 행진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든가 노래 게임과 같은 음악 활동을 하는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음악 요소 중 멜로디는 화성, 리듬, 음의 높낮이, 빠르기, 강약, 음색, 가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적절한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치매 노인들의 문제 행동의 수정을 유도하며 행동 조절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노인을 위한 음악적 중재는 잠재적인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약물의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의미 있는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서 영역에서 음악치료 적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매 노인은 인지 및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자기 표현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정서 영역을 다루는 음악치료는 개인 치료보다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룹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룹 활동은 치매 노인의 정서를 각성시켜 호흡수, 혈압, 맥박과 같은 심장 관계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생리적 반응과 심리적 반응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룹 활동을 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서적 상태의 변화를 도와 치료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매 노인을 위한 음악 중재는 알츠하이머의 환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향상시키고 노인들의 사회 정서 영역에도 공헌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에게 음악치료 기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부르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노래 부르기는 심장, 혈액순환, 폐와 호흡 등에 굉장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에게 친숙한 노래를 들려주면 공격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진정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또 친숙한 노래는 과거 특정 사건 또는
경험과 관련되어 회상을 연상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을 자극하게 됩니다. 또한 친숙한 음악의 활용은 현실 지각을 촉진시켜 인지 기능 향상을 시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 중재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친숙한 음악의 활용은 현실 지각을 촉진시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친숙한 간단한 음악을 개사하여 진압력, 다시 말하면 현실 지각을 촉진시킬 수도 있는 음악치료 활동도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 만들기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송라이팅이라고도 하죠. 치매 환자 대상자에 맞게 구성된 노래 만들기 활동을 해야 합니다. 노래 만들기는 언어 결핍과 같은 인지 기능과 기억력 향상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치료사는 치매 환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활동으로 구성된 노래 만들기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치매 환자에 대한 음악 치료를 적용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호하는 음악이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음악 전문가들에게 선호하는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뇌 행복 부위 활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사랑을 할 때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뇌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악 전문가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빠른 음악을 일반인에게 들려주었을 때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뇌 행복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똑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거는 바로 뇌에서 보상회로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상회로가 작동되면서 우리는 신체 생리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흥분을 하게 되면서 심장이 빨라지거나 호흡이 증가되어 신체 생리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또한 선호하는 단조의 느린 음악을 일반인에게 들려줬을 때 뇌 슬픔 부위가 활성화되었는데요. 이때는 뇌의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치 실연을 당했거나 상실을 당했을 때처럼 똑같은 뇌 부위가 활성이 감소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이완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느려지거나 호흡이 감소되는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호하는 음악은 감정을 자극시키며 신체 생리 변화를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음악은 음악 치료에서 매우 중요하고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치매 환자의 특성과 치매 환자 음악 치료 적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